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렇게 일후에 함께 모여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월요일날 동호회 가서 그분 만나봤는데 병원에서 합방 열렸다 하더라고. 하루 있다가 나왔는데 병원비 못 내가지고 그냥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들이 돈 버는 데 가지고 처리하고 퇴원했는데 퇴원했어도 머리가 약간 아프더라 그래.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요새 폐지 뚫지도 못하고 가늘어서 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보니까 전번에 가보니까네 월요일에 가보니까네 그분 보니까 나도 딱하더라고 보니. 돈 줄 사람도 없고 폐지도 못 주고 지금은 그러니까네 주님께서 이분을 빨리 방이라도 하나 잡아줬으면 좋고 그리고 화요일날에는 청량리에 갔는데 정신 먹고 갔는데 당영천인가 거기에 가는 길에서 한 분 만났는데 처음 보던 분이라 그분은 말하는 거 보니까는 태소에 뭐 하나님 말하는 게 뭐 딱 그런 것 같아. 아마 나는께서 뭐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약간 정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가는 길에서 한 번 만나고 기도해주고 사역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오전에는 크게 큰 이제 일 없이 그 서서문 고가 아래 밑에 계시는 분들 만나 뵙고, 그리고 오후에는 오랜만에 중림동이 아니라 남대문 좁은 방으로 사역을 가가지고 하는데 남대문 좁은 방에 원래 이제 갔을 때는 다 이제 계시고 이제 다 이제 깨어 계시는데, 제가 어제 갔을 때는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출을 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안 계시는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문 좁은 방을 한 세네 달인가 그 전에 한번 가고 다시 오랜만에 가는 건데, 이제 원래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좀 많은 분들이 거기 계셨는데 이제 다 외출을 하시고 다른데 이제 가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못 만나 뵙고 와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그 마음이 있었는데, 또 만약에 다음에 또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분들 다시 뵙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고가다리를 처음 가봤는데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영광스럽게 제가 기도를 하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웬일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참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영광스럽게 받아준 것 같고 일단은 거기 거치면서 이제 오전에는 그렇게 사역을 잘 마쳤고 이제 오후에 수나무공원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한 시간이 갈수록 좀 뭐랄까 그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곧 있으면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텐트가 철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거기 텐트촌도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중림동 조금방 갔는데 그 제가 늘 갔던 2층에 입구 쪽에 처음 입구 쪽에 입구 쪽에 그 2층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남수 아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2주 전부터 그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그때 입구 쪽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그 제가 가는 시간하고 그때 아버님이 외출을 하신대요.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무리 없으셔가지고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을 전에 드렸는데 이제 그 아버님께서 뭐가 좀 완고하신지 좀 모르겠는데 간식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냅두라고. 그래가지고 전 생각을 했죠. 이게 전부터 쭉 받아오시던 간식이었는데 안 받으시니까 그게 저희가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난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냥 앞으로 그 남수 아버님이 좀 앞으로 마음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돌려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사역을 잘 마쳤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수요일날 그 강화문 지하도로 가는데 그 강화문 지하도 가가지고 벽에 그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 걸 어저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맨날 그 아버님 한 분이 서 있어가지고 가려가지고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거기서 그 장사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지금 그 강화문 지하도에 그 계시는 그 아버님 자리 옆에 누가 거기서 장사를 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이제 나가라고 말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나는 당신이 여기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나는 그 아버님 보고 그렇게 나가라고 일부러 그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찍어놓은 줄 알았더니 그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옆에 그 뭐 예전에 장사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뭐 청소하는 분들이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그 아버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새겨가지고 탁 찍어놨는데 근데 그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아니 장사하는 거는 안 되고 아버님이 계시는 건 되고 조금 그러니까 그 아버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조금 그 아버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님에 대해서. 왜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양발 같은 거 뭐 팔고 옷 같은 거 팔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서 남겠어요. 근데 그 이제 거기서 옆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나가라 그러고 그 아버님은 그냥 거기 계시고 그러면서 여기 장사했는데 다 이렇게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도 돼.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돼. 좀 그게 그 말씀하시는 게 조금
듣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어저께. 그리고 그 글씨 자체가 꼭 그 아버님 옆에 바로 이렇게 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 아버님을 향해서 장사꾼도 그렇지만 그 아버님도 나가라고 이런 꼭 이런 글귀 같이 보이더라고. 진짜 나는 당신이 여기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아 진짜 그 좀 글씨가 조금 글씨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항상 내가 요즘에 찾아뵐 때마다 아니 머리카락을 잘하는 거를 못 봤어요. 아니 이제는 웬만큼 잘할 텐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그렇다고 맨날 이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님 머리가 왜 안 자라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세수할 때마다 면도기로 이렇게 한대요 머리를. 그래서 얼마나 좋냐고 시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중환이냐고 왜 머리를 빡빡 밀고 있냐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한대요. 그 아버님은 그래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면도기를 이렇게 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올라가다가 제가 지난주엔가 한번 뵌 아버님인데 지난주인가 하여튼 뵌 아버님인데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어저께 한이자매랑도 같이 가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알아들었겠냐니까 모르겠다. 한마디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계속 이러고 계세요. 근데 어저께는 여기가 약간 부으셨더라고요. 이 치아가 이가 아프신지 여기다 손을 계속 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 혹시 아버님이 이가 아프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고 계시니까 뭔 말을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싶어도 무슨 말을 못하니까 아니 너무 아프시면 진통제라도 사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뭘 얘기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또 그래서 그냥 아버님 기도 드릴게요 그랬더니까 잠깐 조용하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또 뭐라고 혼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시면 모를까 너무 빨리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음도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진짜 사람이 못 알아들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참 어저께 그 아버님 보니까 이가 아파가 요게 조금 볼이 있는 데가 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도와드리고 싶어도 무슨 말을 통해야지. 진짜 뭐 이가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데가 아파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통 때문에 이가 아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아버님을 보면은 우리 거리에서 만나는 예수님 책자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분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숙이고 여기가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계세요 계속. 일어서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책자에 나오시는 분이랑. 근데 원래 책자에는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아무튼간 그 뭐 그래가지고 어저께 할 수 없이 그냥 기도로 그냥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왔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아버님 잘 돌봐주시기를 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항상 가끔씩 가다가 거기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남대문 바로 신호등 건너가지고 올라가기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나무 있는데 그 벤치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는데 무슨 종이백에다가 신문지 같은 것도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잡동사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뭐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또. 근데 아무튼간 여기가 이렇게 뭐 어금니가 있어가지고 치통이 왔는지 몰라도 아무튼간 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주니까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어저께 어저께 그 남대문 거기 갔을 때는 어머님들이 원래는 평상시에 다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두 분만 앉아서 계시고 나머지 한 몇 분은 아예 불을 꺼놓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거기다 모기장까지 이렇게 닫아놓고 그러니까 문을 어떻게 열 수도 없고 그리고 항시 가면은 그 어머님들 그러거든요. 주무시면 깨우지 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깨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어머님이 불을 켜놓고 주무시고 계시길래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랬더니까 눈을 한번 이렇게 떠서 저희를 보더니 다시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이자매가 계속 어머니 기도해 드릴게요 막 근데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피곤한데 계속 깨우니까 그 한 어머님은 깨어 계시고 해서 그 어머니 그러다가 앞에 분은 어디 가셨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진짜 그 어머니 한 분이랑 밖에 대화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절 믿는다는 그 아버님은 저번 주에는 김밥 같은 거 이렇게 여태까지 갖다 드리면 아유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러시지 어저께는 안 먹는다고
아예 그냥 거부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냥 그 어머님은 진짜 딱 두 분밖에는 못 뵌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새로 이사 온 그 자매님도 줌을 자고 있는지 불을 꺼져 있는데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저께는 못 만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간식은 그 어머님한테 오면 좀 전달 좀 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그 어머님한테다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다음 주에 못 온다고는 얘기는 그 어머님한테만 해드리고 그래서 어저께 사역을 마친 것 같아요. 잘. 근데 요번 주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그 청량리에서 우식 사장님이 소개해준 어머니, 그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신데 항상 오시면 말씀은 하세요. 그래서 사고 때문에 귀가 안 들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식 사장님한테는 필담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다른 거보다도 저희가 한 주 사역을 쉬니까 그 어머님이 와서 기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메모를 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여드리니까 못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모르신지 아니면 못 보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못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을 보시고 조금 알아들으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손짓발짓 써가면서 다음 주에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자기 몰랐다고 말을 안 해줬으면 자기는 다음 주에 와서도 기다렸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분에게도 또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오시면 그냥 저희한테 간식만 받아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분이랑은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할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무조건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막 드렸어요 어머님한테.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계속 아멘은 하시는데 사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눈을 뜨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거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알아듣지 못하셔도 괜찮다고, 근데 다음부터도 어머님이 오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본인의 의사표현뿐만이 아니라 소통도 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어머니를 만나 뵙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도 한 두세 번 만났던 어머니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시민청에 와서 계신 어머님인데 옷은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님은 거리 생활한 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개월 되셨는데 가족들이 원래 부천에서 다 같이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어머니만 서울역으로 올라오셨던 그 노숙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가족사니까 어머님도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물어보기도 조금은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라도 기초수급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어머님을 보면서 딱 느꼈던 느낌은 그냥 왠지 모르게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고 뭐 살아야 되겠다는 뭔가 희망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금 왠지 슬픈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조금은 더 환경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밝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어제였던 것 같고, 끝으로 어제 그 우체국 지하도에서 만나야 될 분들을 거의 다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조금 일렀던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민정현 아버님도 그렇고 김종수 아버님도 그렇고 거의 다 못 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또 혹시라도 기다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기 오신 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못 나온다라고 조금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전해주실지 안 전해주실지는 조금은,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잘 계시고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수요일 종로 좁은 방으로 사역을 갔고요. 뭐 이제 가장 먼저 들르는 집은 이제 한태영주님하고 같이 장애자 3분 지내시는 그 집, 그쪽으로 먼저 갔는데 102호에 계신 서명섭 아버님 만나서 오늘도 어제도 좀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아버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병원에 가신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회기도 썼지만 뭐 그쪽 집을 좀 먼저 간 이유가 한태 사장님이 아침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에 이제 유원섭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있었는데 유원섭 아버님이 그 이제 거기 계신 최경 아버님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경 아버님은 이제 유원섭 아버님이 좀 이제 자꾸 본인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좀 두 분 간에 그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경 아버님, 최경 형제님이 뭐 그런 건 뭐 보기가 안 좋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그렇게 터지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원사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쉽사리 잘 안 되시나 봐, 인지를 해도. 그래서 좀 어쨌든 거기서도 다 힘드신 분들인데 세 분 다 좀 아무 문제 없이 좀 다툼 없이 항상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제 또 김칠이 아버님 만나 뵙고 왔는데 바닥이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닥에는 앉아있지도 않고 어디 무슨 서랍장 위에 앉아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앉아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앉아있대요. 이유는 없고.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었네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달 동안 아마 제가 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식사를 드시셨냐고 여쭤보니까 드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 안에는 도시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식사가 아니신가 하고 여쭤보니까 이건 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주고 간 거래요. 그래가지고 뭐 따로 먼저 식사를 했고 이거는 점심에 먹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말도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서 대화하는데도 뭐 불편함 없었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뵙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어제 김상천 아버님 댁 가니까 덥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이제 또 시원한 바람 자체가 어디서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1층에 계신 아버님은 항상 이제 옷 벗고 있고 또 속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님 이제 한재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동안 제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김상천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김상천 아버님이 그냥 뭐 요즘은 계속 라면을 드시는 것 같아서 건강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라면보다는 밥을 드셔야 그래도 라면만 계속 먹다 보면 몸에도 안 좋고 그런데, 근데 이제 계속 쪽방상동에서 라면을 주는데 그 라면은 계속 고이 모셔두고 있대요. 질려가지고 먹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좋은 방에 생활하시면서 또 이제 재정적인 그 여건도 요소도 어쨌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라면을 지원을 해주는데 항상 같은 라면만 지원을 해주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같은 반찬만 먹으면 질리는 게. 그 라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직접 새로 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아, 다른 라면으로? 예. 다른 종류의 라면으로? 직접 사서 드신대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라면만 나오니까. 예, 거기서 진라면 순한맛 하고 매운맛만 나오는데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매운맛은 또 이제 라면 먹는 맛이랬지 순한맛 나오면 나는 집어 치워버린다고 예, 먹기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뭐 조부 들어올 때 갈락하니까 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집은 놀라운 게요. 문이 잠겨 있어요. 방마다. 에어컨은 계속 틀려져 있어요. 거기가 조문들 어머님한테 원래는 들었는데 집주인이 그냥 계속 켜두라 그랬대요. 자유롭게. 에어컨을? 예. 다른 집들은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에어컨을. 뭐 밤에만 키게 한다던가, 낮이 진짜 더울 때 키게 한다던가, 거기는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다 켜놔요. 갈 때마다 그냥 계속 켜져 있어요. 24시간 가동하는 거더라고요. 춥지 않나? 그래서 추우면 문을 닫아요. 방문을. 왜냐면 2층 그 복도에 있어가지고 그게 에어컨이. 그래가지고 2층 이제 올라가는 현관 문을 열자마자 그 에어컨 바람이 싹 하고 와요. 더워 죽겠는데 되게 좋아요, 거기. 그럼 좋지. 그래서 항상 거기를 경유지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한창 이제 다니면서 더운데 이제 좀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고 싶으면은 그 문을 쓱 열면은 아 정말 좋아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뭐 집주인분들이 그 이제 계신 분들 편의를 봐주는 그런 집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본 건 이제 조부들 어머니 댁뿐인 것 같고 그 외의 집들은 뭐 아직까지도 뭐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않는 곳이나 그런 곳밖에 없어서 좀 아무쪼록 어차피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고 아마 한두 달이면 지나갈 텐데 그 기간만이라도 좀 이제 덥지 않도록 뭐 밤에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는 솔직히 가장 더운 게 이제 해가 맨 위에 있는 낮 12시나 1시 그때가 제일 더운데 정작 필요할 때 에어컨을 안 트는 집이 많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좀 좋은 방에 계신 분들 지내시는데 불편하지 않고 좀 좋겠다, 편하게 올 여름 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나님께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얘기 잠깐씩 할게요. 월요일에 그 변순이 어머니가 저도 가끔씩 봤었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변순이 어머니라고 그 임필태 형제님 그 행복이 가끔 와서 돌봐주시는 어머니. 어제 뵀어요. 네. 가슴이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네, 치매 증상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한태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살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금요일날 종로 좋은 방 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한태 선생님 말로는 뭐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뵀거든요. 이제 그 예전에 한태 형제님 지내던 집 쪽 가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네,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뭐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네, 예, 좀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화요일에는 우리 그 이진민 자매 여기 동력을 해주시다가 2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력회 한두 달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동안의 수고가 감사하고 동력자분들이 지금 많이 아파서 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어제 후암동 사역은
어저께 김기혁 아버님한테 우리 물품 우리 서강 사장님 전해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네, 좋아하셨다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근데 저를 이제 제가 늦게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셔서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졌고 그분이 또 계시는 그 방 2층에 신도균 아버님 계시거든요. 네, 그때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시원한 냉기 같은 게 좀 그 느껴졌는데 2층에 그 전체 복도에 이렇게 에어컨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너무 다행이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2층이 더 덥잖아요. 막 훅훅 찌고 그 좁은 방에서 더운 선풍기 바람만 나오다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정말 잘 됐다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처음에 그쪽 찾아갔을 때 그 방에 다 곰팡이 피어 있던 그 방을 주인 그 방에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지고 뭐 에어컨도 이렇게 달려서 정말 자기가 이제는 최고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그 방에 에어컨 설치가 됐어요? 방 바로 앞에 복도? 문을 열자마자 아, 복도에 복도에 놨어요. 바로 복도에 에어컨 놨어요. 바람이 복도에.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지금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이분들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다니면서 그래서 주변에서도 더 신경을 한 번 더 쓰고 또 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좀 부담감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노력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만 우리가 뭐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곰팡이 난 집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정말 그렇게 해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가면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인이나 또 주변에 얘기를 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어제 하루였습니다.